안녕하세요. 금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8월 26일 오전 6시 24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4,450달러입니다. 지난 금요일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되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렴의 방향성이 결국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7개월 가까이 위아래로 이평선들이 이렇게 압축이 되었었죠. 이때 최대치로 발산을 했었고, 그리고 그 끝에서 어쨌든 방향성이 지금 위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곧 20일 2편부터 해가지고 다시 정배열로 전환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 21선이죠. 일봉 21선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봉 21선이 깨지기 전까지 하락을 말하기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네. 하락을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양운이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좀 진하게 만들어 볼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이제 움직임이 나왔어요. 확실히 보시게 되면 지금 양운대 위로 걸터 앉았거든요. 네. 양운대 위로 걸터 앉은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추세 전환이 나오더라도 이 타이밍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럼 추세 전환이 나올 때 음운대 그룹을 이제 뚫고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세 전환이 나오게 되면 9월 초과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 양운대를 뚫고 올라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때도 보시게 되면 결국 음운대 영역에서 차트가 뚫고 나오죠. 네. 이때도 보시게 되면 결국 처음에 돌파했을 때는 한번 걸닿는데 실패했고 음운대에서 뚫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추세 전환은 음운대 영역에서만 이렇게 뚫고 나오는데, 이번에 양운대에서 뚫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때하고 상당 부분 좀 비슷한 구석도 없잖아 있죠. 네. 이때하고 여러모로 봤을 때 차트 움직임 자체가 작년 겨울 또는 작년 여름 때 모양하고 상당 부분 좀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일목균형상의 추세 전환이 나올 때는 이렇게 음운대 영역에서 나오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음운대 영역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이제 양운을 지지 레벨로 삼아가지고 차트가 쭉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양운의 영역이 한번 깨지고 다시 음운대 영역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추세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선행 스팬하고 후행 스팬 참고 안 하신다면 구름대는 이 정도로 활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모양을 조금 따져보자면 움직임이 언제하고 비슷하다고요?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때하고 조금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도 양운을 뚫고 나왔죠. 네, 양운을 뚫고 나온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략 이때 상승장이 1월 23일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상 끝난 타이밍은 이때라고 본 게 맞겠죠. 1월부터 6월까지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어진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짧게 보게 되면 이때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대략 3개월 정도 보셔도 되겠네요. 이때 사이클 만에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그러면 좀 이런 부분도 보인다는 부분을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매매가 되게 조금 감명해졌죠. 네, 매매가 상당 부분 감명해졌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이제 기준이 너무나도 확실해졌어요. 센터 라인을 뚫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재매수해야 될 자리는 이제 여기죠. 여기. 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여기는 매수 대응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되겠죠. 대략 61K 부분이죠. 네, 61K 부분은 이제 여기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저항이 뭘로 바뀌었나요? 네, 지지로 바뀌었죠. 네, 이제 저항이 지지로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까지 이제 눌림이 나오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간 물량은 이 채널 중단이 깨졌을 때 그대로 본절이든 약손절이든 탈출한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은 분할 매수의 관점이 아니고 여기서 매수한 물량은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물량이어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여기 돌파할 때 이제 풀매수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아웃 할 때 들어가는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물량은 말 그대로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이 아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여기를 이제 뚫고 더 갈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든 손절이 나가든, 여기에서 손절이 나가든, 아니면 다시 한번 테스타로 올라올 때 손절이 나가든 역시 여기 있는 물량도 덜어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잡은 물량의 성격과는 조금 달라요. 이 아래에서 우리가 잡은 물량들은 여기에서부터 사실상 매수를 잡았잖아요. 60주 EMA부터 주봉. 그러면 여기에서 잡은 물량은 말 그대로 분할 매수의 관점이죠. 더 떨어지면 더 사겠음, 이런 관점이죠. 네.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하는 물량과 여기에서 매수하는 물량은 손절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비트코인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기준은 이제 일본 기준으로는 이제 121선 위로 아마 21선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일본 기준으로 21선이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일본 기준으로는 21선 위에서 머무는 게 추세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1차 조건이 되겠고, 주봉 기준은 당연히 이 채널의 중단과 함께하고 있는 20주 EMA가 되겠죠. 네.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승장의 가장 큰 기준, 20주 EMA를 깨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 물론 이제 이번에는 약간의 그 패턴이 깨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 부분에서 세력들은 개미 물량을 빼앗기 위해 과거에 잘 쓰지 않았던 차트 움직임까지 보여주면서 저는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 개지랄을 떤 이유는 더 크게 올리기 위함이죠. 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20주 EMA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 60주 EMA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주 EMA가 주봉상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추세는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되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아래 강력한 스프링판, 즉 강력한 베어 트랩을 만든 걸 감안해 봤을 때 정말 이번에는 이제 이걸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진짜 이거 1대1로 최소 올라간다. 최소값이에요. 최소 1대1로는 올라간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계속 실은 벌써 9만에서 10만 달러 말씀드린 게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저는 다시 또 이제 대략 9만 달러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9월까지는 여전히 조심을 해야 돼요. 9월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오히려 이 반등은 가짜 반등이다라고 조정이 크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라인이고 여기서는 저는 오히려 조정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었죠. 개미를 한번 털어야 된다. 실제 개미를 한번 털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원래 여기에서 이제 스프링판이 하나가 셋업이 크게 됐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래에 큰 베어 트랩이 존재할 때는 채널 상단을 돌파한다라고 보는 게 메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이때 여기에 스프링판이 하나 셋업이 됐었다고요. A구역, B구역 스프링판 만들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저는 여기 돌파 후에 9만에서 10만 달러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C구역이 한 번 더 연장이 됐어요. B구역이 연장되면서 C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아래에 베어 트랩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프링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9만에서 10만 달러 보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여러 번 막힌 과정에서 뭐 여기에서 한 25% 정도 또 물량을 털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홀딩하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는 좀 덜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큰 약간 축이 기울어진 완벽한 와이코프 매지 패턴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개미들 심리가 뭐냐면 지금 개미들 심리는 아래에서는 못 잡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거의 대부분 좀 차트 좀 본다라는 분들 뷰가 뭐냐면 여기 저점 한 번 더 깰 것이다라는 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대로 말아 올릴 것이다라는 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실상 뭐 매수 대응을 거의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지금 개미들의 심리가 뭘까요? 눌림 자리 좀 주라 이거죠. 눌림 자리 좀 주라. 알트리도 조금 막 심상치 않으니까. 근데 눌림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한 시간 봉을 보시더라도 이게 눌림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옆으로 빼면서 RSI 시켜버리고 있죠. 이게 상승장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죠. 지금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그냥 과열 구간을 벗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승장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RSI 흐름이죠. 보시게 되면 자, RSI 이제 한 시간 봉은 사실상 뭐 다시 과매도 영역까지 지금 다 시켜진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됐죠? 그냥 옆으로 빼고 있죠. 다시 한번 이게 상승장의 가장 큰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RSI는 초기화되고 있는데 가격은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더 들어올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최근 뭐 한두 달 이내에 매수한 물량들은 뭐 짧게 익절하시는 거 뭐 각자 뭐 사정이 다 있는 거고 전부 다 이제 저처럼 하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여러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도미넌스 관점에서 제가 뭐 계속 언급드린 부분인데 지금 뭐 사실상 저는 비트코인 차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채널 이제 뚫고 들어온 이상 중요한 건 이제 이놈이거든요. 이게 과연 이게 뚫을지 아니면 그대로 처박힐지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왜 안 나오냐? 지워져 버렸나? 다시 한번 얘가 뚫어낼지 아니면 그리고 이게 이제 나왔다. 제가 이 그림을 벌써 2년 동안 그려온 그림이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58%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 라는 게 제가 2년 동안 그려온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8월 5일 날이었죠. 먼데이, 블랙 먼데이, 정말 전 세계 자산시장이 큰 충격을 겪은 그 날에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주장해온 바는 뭔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게 제가 2년 동안 주장한 바였잖아요. 뭐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어쩌면 이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 어쩌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일단 상승장의 사이클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상승장의 사이클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알트코인 상승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그래도 뭐 기본 10배 이상은 저점 대비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때 나오는 알트장에 비해서는 되게 초라하겠죠. 하지만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이제 이런 수준의 알트장은 영원히 없습니다. 뭐 알트코인으로 이제 인생 바꾸던 시절은 지나갔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제도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알트장은 제가 없을 거라고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100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6개월 또는 4개월 정도의 100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알치장은 나온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 관점에서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상승장의 유통기간이 꽤 늘어나는 거죠. 네, 꽤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대로 그냥 바로 처박힌다. 네. 그게 뭐 앞으로 6개월 내에 처박히든 아니면 그 이상 가면서 처박히든 내년 봄이 되든 아니면 올 겨울이 되든 아니면 내년 여름이 되든 내년 가을이 되든 거기에 따라 좀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돼요. 도미넌스가 꼬꾸라질 건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는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게 되면 아마 이번에 이제 고점이 뚫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런 거의 직각 움직임이 나오겠죠. 네. 이때 도미넌스 이렇게 나왔을 때 비트코인 차트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역시 이런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차트 움직임 확인해 보세요. 네. 추세가 뚫리면서 그냥 몇 달 연속으로 양봉이 뜨던 사이클에 보통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런 도미넌스 상승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좀 까마득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알트들은 까마득하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이 자양분을 그대로 먹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건 거의 이렇게 된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원래는 거의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최소 여기 아니면 최대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관점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여기 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 어마어마하게 중첩이 돼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여기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 어마어마하게 중첩돼 있는 거 다 아시죠? 조금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아직 이 추세를 못 들었어요. 이 하락 다이버전스 추세가 보시게 되면 아직 저항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하락 다이버전스 추세 속에서 벌써 1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도미넌스 이제 여기가 이제 깨진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죠. 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뚫고 가면서 연장되는 건 어찌 보면 이제 제 희망회로이기도 하고요. 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도미넌스가 결국 이 RSI 캔들도 여기 저점 깨지면서 이제 주봉 이 수렴이 깨진 거니까 이 정도 수렴이 깨지면 좀 큰 폭으로 도미넌스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불같은 알트장이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네. 일단 근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네. 이게 생각보다 이 58%에서 바로 이게 618 레벨이거든요. 618 바로 안 떨어지고 또 버티고 있어요. 네. 계속 지금 간을 보고 있거든요. 네. 실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도미넌스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의 엑시트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비트코인 고점도 완전히 달라지고 알트코인이 지금 이제 사실상 뭐 이번 달에 저점이 나왔으니까 혹은 저번 달에 저점이 나왔으니까 그 저점 대비 얼만큼 올라갈지 그 상승폭도 사실상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차트도 비트코인 차트인데 너무 제가 비트코인 차트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뭐 거의 뭐 엔딩처럼 보이긴 해요. 네.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은 추세가 완벽히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 추세를 만들 때 나오는 모양이긴 하거든요. 이게 거의 좀 엔딩 형태이긴 해요. 네, 거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긴 한데 그래도 네, 조금 저는 이제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기대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네. 제가 어쨌든 M2 지표를 조금만 한 번만 더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올라오고 있는 게 보시게 되면 그죠? 네.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올리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식부터 해가지고 거의 모든 자산의 장기 롱 포지션을 싹 다 청산시켜 버렸거든요. 거의 코로나 빔급 하루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유동성 이렇게 풀었어요. 뭘 위해서일까요? 뭐 그리고 지금 뭐 대선 전국이기도 하고 네. 금리는 떨어질 거고. 네. 결국 저는 이거 어쩌면 좀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 네. 진짜 정부를 완전히 길들이는데 성공해버렸죠. 네. 하루 그렇게 그냥 개지랄 떨어버리니까 뭐 일본이 뭐 제일 먼저 말 그대로 뭐 대가리를 숙였죠. 네. 일본이 제일 먼저. 네. 금리 인상 조금 다시 재검토하겠다. 네. 네. 쪽팔리게 일본 총재가 아니라 네. 일본은행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네. 부총장인가요? 네. 바로 그냥 대가리를 박았죠. 네. 그냥 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냥 계속 제가 뭐 떼쓴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죠. 저번 달부터 하락이 나오기 전부터 나스닥 그개 꼬라박기 전부터 이건 정말 그게 시장의 특징이에요. 네. 어린아이하고 똑같거든요. 정부를 향해서 너희들 유동성 안 풀면 우리 망가져버릴 건데 너희들 버틸 수 있겠니? 뭐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제 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놓고 길들이기 들어가는 거죠. 네. 배째라라고. 네. 경제망치고 너네들이 선거 이길 수 있겠니? 라고. 네. 뭐 앨런 할만부터 해가지고 바이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못 건드려요. 네. 당분간은 못 끊어. 근데 이제 정권 바뀌면 이제 걔네들이 설설 기어야죠. 네. 갖은 이제 정부 규제로 다 뺏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기 전까지 시장이 갑입니다. 즉 시장이 원하는 제스처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분명히 과부하는 쌓일 거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언제가 되든 간에 분명히 한번 크게 터질 겁니다. 네. 미국 정부의 이 부채 규모는 게다가 이제 단기채 어마어마하게 발행했거든요. 선거 준비한다고 앨런이 올해. 이 단기채는 이제 말 그대로 뭐 만기가 빨리 다가오니까 당장 이제 다음 정부부터 해가지고 이 단기채 이자부터 해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또 이제 뭐 예산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나는 연방 정부가 셧다운을 하는 네. 연방 정부를 굴릴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디폴트나 아니면 셧다운을 하는 네. 나 이제 부채 못 갚겠다라고 그냥 어쩌면 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요 미국 정부가 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제가 뭐 커뮤니티 글에 조금 올려놨는데 이게 뭐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봤을 때 제일 차적으로 보이는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이 설마 무너지겠어라는 뭐 사람도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뭐 부채 규모가 이건 말을 못하는 수준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도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저러다가 미국 정부 디폴트 나겠는데? 그럼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미국 채권이 안 팔려요 지금. 예전 같으면 미국 채권 뭐 단기채든 중기채든 장기채든 시장에 나오면 사실상 가장 세계에서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 네. 물론 이제 뭐 크게 먹여주지는 않죠. 채권이다 보니까 뭐 기껏해야 뭐 4% 5% 안정적으로 1년에 먹여줄 건데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손꼽히던 미국 채권이 이제 더 이상 그 지위가 좀 깨졌단 말이죠. 네. 조금 이제 뭐 입찰을 해도 뭐 예전만큼 뜨뜻미지근한 예전만큼 뜨거운 반응은 없다 이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암호화폐 진영이 미국 채권을 정말 많이 사주고 있죠. 특히 뭐 테더사부터 해가지고 RWA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들까지 네. 좀 자산을 다각화시키자. 뭐 디파이플도 마찬가지고 네. 대표적으로 뭐 메이커다우가 MKR 메이커다우 차트 혹시 보고 계시나요? 저는 뭐 에이브도 그렇고 메이커다우, 유니스왑은 여전히 지금 홀딩 중이거든요. 차트가 여전히 좋습니다. 네. 얘네도 미국 채권을 상당 부분 조금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죠. 네. 상당 부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진영이 어찌 보면 미국 제도권 현실하고 가장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미국 국채를 RWA 시장에서 이 크립토 진영에서 좀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을 마련한 거죠. 네. 테더사도 일종의 이제 보험인 거죠. 네.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 국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너네들이 우리를 만약에 건드렸을 때 감당할 수 있겠어라는 약간 약간 볼모로 잡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어쨌든 그 부채 규모와 관련돼서는 언젠가는 한번 터질 것이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쩌면 뭐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 받는 이른바 뭐 비트코인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가는 시나리오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한번 탈이 나야죠. 네, 사토시의 말대로 미국의 통화 정책, 그다음 미국의 재정 정책이 한번 탈이 나야 되는 크게 탈이 나야 되는 사이클이 한 번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그때 모든 자산이 크게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게 되고 나면 아마도 네, 비트코인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으로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실은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잠깐 뻘소리가 많은데 네,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간단히 그 선물 차트만 한번 조금 봐볼게요. 지금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갭이 조금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갭이 조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대략 한 500달러 정도의 갭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만약 갭 하락과 함께 지금 이 추세는 이제 지지저항이 너무나도 이제 뚜렷한 추세이다 보니까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이건 너무나도 지지저항이 뚜렷한 추세이다 보니까 혹시나 갭 하락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6만 1000달러 부근까지 만약에 단기 조정이 온다 그러면 꼭 매수를 하세요. 네, 매수를 하시고 뭐 알트코인을 아마도 매수하시겠죠 다들. 네, 알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맛이 없어져 버렸죠. 네. 앞에 7자 볼 때만 해도 참 분침 도는 가격이었는데 이제 8,500만 원 위로 올라가고 이제 앞자리가 9로 바뀌게 되면 이거 조금 네, 사기에 조금 꺼림직한 네. 그럼 뭐 지금 살 수 있는 게 뭐 지금 저평가되어져 있는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알트코인 사실 건데 비트코인 요 아래에서 사셨어야죠. 네. 여기에서 꼭 매수 대응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대부분 월, 화, 수 안에 나오거든요. 만약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요 고점에서는 일단 매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브레이크아웃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만약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그냥 매도를 하세요. 확인하고. 네. 단기 이평선 뭐 5일선이나 아니면 7일선 기준 하나 잡으시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여기에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저는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해서 9만에서 10만 달러가 단기 목표가입니다. 9만에서 10만 달러는 어찌 보면 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온체인 관련해서는 한 가지 조금 찜찜한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선물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가격이 실은 불과 우리가 8월 초, 그러니까 2주, 3주 전에 비트코인은 대략 49,00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64,000달러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이 사실상 단기간에 나왔죠. 한 달도 안 되고 지금 2주 만에 30%가 넘는 상승이 나왔음에도 지금 이 펀딩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이 펀딩비 조금만 보시면 단기 과열될 때 바로 조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더 올라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개미들이 못 달라붙고 있어요. 네. 개미들이 못 붙고 있습니다. 네. 전혀 못 붙고 있어요. 지금 추격 매수를 못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다 조용히 그냥 손가락 빨고 관망만 하고 있어요. 네. 눌림 주면 사야지. 약간 요런 느낌이죠. 눌림 주면 사야지.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네. 참고로 여기 페러렐 채널 하나 있는데 그거 말씀 안 드렸다. 이거 하나 다 그거 넣으셨겠죠. 이제 요 정도는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이거 하나 다 그거 넣으셨죠. 네. 아까 이거 말씀드리던다고 했는 게 까먹었네. 요 상단 버튼이 이제 1대1까지는 올라가니까 대략 목표가가 68,000달러 정도 되네. 요거 하나 그거 넣으세요. 네. 지금 요게 지지 라인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이거 깨지게 되면 아까 제가 이거 까먹었네요. 여기 채널 하단 혹은 여기에서 이제 뭐 살짝 이런 움직임. 네. 절대 쉽게 브레이크아웃 해주지 않습니다. 네. 9월 초까지 그래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세요. 네. 저는 이거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이런 형태로 한번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깰 것 같아요. 네. 슬쩍. 작년 여름에도 여기 돌파할 때 그렇게 돌파했어요. 10월에. 여기 한번 슬쩍 깨버렸거든요. 네. 제가 이 그림 뭐 여러 번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래서 9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라는 부분. 긴 꼬리 남기면서 바로 이제 밀어 올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털고 나서는 그냥 자리 안 주고 올릴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펀딩피가 이렇게 과열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이걸 조금만 조정되면 펀딩피가 바로 과열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지금 다 눌림롱만 찾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숏은 못 타요. 네. 여기서 숏을 타는 놈은 진짜 미친놈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숏은 겁나서 못 타고 눌리면 롱 잡아야지라는 생각이 다 지금 개미들의 생각일 거라고요. 네. 그러면 개미 뭐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네. 눌림을 안 주고 바로 올리거나 아니면 눌림이 아니라 야 이거 하방 추세다라는 페인팅을 주겠죠. 네. 뭐 이런 상승 추세 한번 이렇게 슬쩍 깨먹고 네. 이런 상승 추세 한번 슬쩍 깨먹는 조정을 주면서 네. 야를 슬쩍 깨먹는. 이때도 그렇게 올라갔다고요. 제가 이거 그냥 수십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이때 잘 보세요. 네. 복습.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이제 결국 브레이크아웃 전에 움직임이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얼마나 개지랄을 떨었는지 보세요. 이거 브레이크아웃 나오기 전에 이때 트윗질 하나로 그냥 개지랄 떨었다고요. 근데 이게 또 나올 겁니다. 네. 절대 쉽게 돈 벌기 안 하거든요. 얘네들이 누군데. 이때도 보시게 되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국 이게 돌파 나올 때 어떻게 됐나? 이 추세를 한번 깨먹어버리죠. 평행 채널의 하단을. 이거 제가 꼭 기억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번에 아마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뭐 하기 전에요? 브레이크아웃 하기 전에. 브레이크아웃 하기 전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한번 털어내고 올릴 겁니다. 그냥 곱게는 안 올려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브레이크아웃 한번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올리죠. 그 전에도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전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바로 스프링클 하나 보이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미를 털어내거든요.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 추세 깨지면 이거 하방이다. 쌍봉 완성한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실은.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흔들 거예요. 네. 한 번은 흔들 겁니다. 네. 그래서 긴장의 끈을 절대 늦추지 마시라는 거. 네. 이때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아시죠? 네. 이렇게 요 윗꼬리 보세요. 네. 요 윗꼬리 한 방에 여기에서 매수 잡은 최저점 롱들 다 털렸을 거라고요. 네. 다 여기서 쇼치집을 했겠죠. 야 이거 가짜 뉴스래. ETF 통과 가짜 뉴스래. 저는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 말리시면 안 돼요. 네. 이런 데 말리시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요? 이런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요. 호재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조금 돌아가서 어쨌든 펀딩피가 과열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되게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난 금요일 상승을 조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트를 들어올리는 매수의 주체가 코인베이스 쪽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올리는 매수의 주체가 다른 데도 아니고 코인베이스발 상승이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여기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꾸준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고 네. 이더리움 왜 이렇게 빠졌냐? 자, 여기 돌파할 때 이번에 그 채널 중단 돌파할 때 보시게 되면 어디가 지금 확 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바로 확 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상승 금요일 밤에 나왔던 지난 금요일 밤에 나왔던 상승은 조금 믿을 만한 상승이다라는 부분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게 누군가 시장가로 긁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이게 선후관계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보세요. 잘 보세요. 물량도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가 몇 개를 시장가로 긁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실은.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튀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어디까지 튀었냐면 여기까지 튀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미국 기관이겠죠. 네. 대략 6만 달러부터 6만 4천 달러까지 그냥 시장가로 위로 매수 주문을 긁었어요. 네. 당연히 위에 매도 물량이 적으면 더 위로 윗꼬리가 나오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매수를 하고 나서 그대로 개인 지갑으로 빼죠. 네. 보세요. 바로 사서 개인 지갑으로 뺀 게 보입니다. 그러면 대략 시장가로 몇 개를 긁었느냐 보시게 되면 그것도 확인 가능해요. 네.
얼마 정도를 긁었냐면 268만 개에서 줄어든 물량이 267만 5천 개, 대략 한 5천 개에서 1만 개 정도를 긁었어요. 시장가로 그냥 긁어버렸습니다. 네. 그냥 매수 주문을 그냥 시장가로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위로 바로 긁히고 올라가겠죠. 네. 그 상황인 겁니다. 대략 268만 개, 여기가 267만 5천 개, 대략 한 5천 개 정도 긁었네요. 시장가로 5천 개 정도 긁었어요. 뭐 대략 한 5천억이죠. 네. 우리 짱깨식으로 계산하면 5천억은 좀 안 되겠다. 한 4천억 정도 시장가로 그냥 매수 주문 넣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뭐 꽤나 좀 신빙성이 있다. 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반등은. 네. 이게 선후관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일단 시장가로 긁고 바로 물량을 개인 지갑으로 빼죠. 네. 절대 고래는, 세력은 자신의 비트코인 양을 거래소에 안 둬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비트코인 5천 개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업비트에 맡겨둘 배짱 있으신 분, 네. 아무도 없을걸요. 뭘 믿고. 네. 비싸면 더 못 맡기죠. 비싸면 진짜 뭐 말 그대로 지금 위에 운영진은 뭐 촉법부터 해가지고 품팔이까지 아주 그냥 얽히고 설켜져 있는데, 네. 언제 망해도 뭐 정상,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인데, 솔직히 비싼 운영진은 개판이잖아요. 네. 거기에 어떻게 뭘 믿고 비트코인 1000개를 그대로 둡니까, 거래소에. 네. 걔네들은 무조건 뺀다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건 정말 뭐 말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떡상이 남아있다, 네. 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가 정확히 그 시작점이 언제라고요? 여기가 언제죠? ETF 통과된 날. 네. 여기가 ETF가 통과된 날이거든요. 정확히 이거 정확히 ETF 통과되고 저점 나온 날이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네. 대략 뭐 아무리 못해도 거의 40만 개 이상, 3, 40만 개의 물량을 거래소에서 빼낸 주체가 바로 거래소, 그 세력들입니다. 네. 이런 움직임은 언제 나왔다고요? 이때 나왔다고요. 네. 이건 거짓말을 못해요. 네. 이때는 언제고요? 비트코인 쳐졌죠. 네. 누군가는 지금의 비트코인 이 가격이 평균 가격을 그럼 내볼 수가 있겠죠. 대략 그러면 평균 가격이 딱 여기쯤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평균 가격에서 이번에 반등이 나왔네요. 아, 이거 신기하다. 이거 피보나치 되면 딱 0.5에서 반등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한 주체는 아니겠죠. 0.5 살짝 아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 40만 개가 넘는 40만 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물량을 사간 주체가 한 주체는 아니겠죠. 근데 NL도 자기 평단은 그래도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40만 개의 물량을 시장에서 긁은 애들은. 그러면 평단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 비중 매일매일 사니까 걔네들은, 네, 매일 100개씩 사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그럼 대략 평단이 여기쯤일 것 같거든요. 0.5 레벨쯤일 것 같아요. 그럼 대략 56,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이번에 살짝 거기 아래가 깨지긴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네. 그럼 이 물량을 거래소에서 매집한 세력은 자신의 평단은 어찌되었건 지키려고 할 거고, 네. 그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던 가격대가 어디였다고요? 대략 49,000달러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뭐 그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연식의 물량은 이때 매수한 이놈들이에요. 네. 이놈들이 언제 털 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실은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이때 물량을 사간 애들이거든요. 대략 2년 전부터 해서 1년 6개월 사이죠. 정확히 말하면 2년 전부터 1년 6개월 사이.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은 사실상 이제 단기 매도 물량으로 잡히는 부분도 꽤 있을 거라고요. 네. 이제 이 사이에 매수한 애들이 언제, 자, 지금 개인 지갑으로 다 비트코인 얘네들은 보냈어요. 그럼 이걸 매도를 하려면 OTC로 보내든가 거래소로 보내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연식의 물량이 움직일 때가 역시나 우리가 온체인으로 봤을 때 중요한 엑시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올드홀더들도 같이 움직인다. 네. 그래서 그 에이지 밴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밴드가 뭐냐면 2022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2023년 봄까지, 즉 USDC 티팽 사태 터졌을 때 이때까지 매수한 애들, 얘네들, 그럼 대략 연식으로 보게 되면 1년 6개월에서 대략 2년 정도 된 물량이에요. 네. 1년 6개월에서 대략 2년 정도 된 물량. 다시 한번 1년 6개월에서 대략 2년 정도 된 물량이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언제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언제 엑시다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보면 언제 팔았는지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보시게 되면 언제 팔았는지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개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매도를 했던 애가 이때 셀더 뉴스 한 거죠. 네. 말 그대로 이때 ETF가 통과되었을 때 셀더 뉴스 한 거,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이제 그
중동 사태 터지고 두 번째 고점을 작성했을 때 이때 또 한번 팔았죠. 딱 두 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고점 작성했을 때는 살짝 팔았고요. 네. 얘네들이 팔기 시작할 때가 저는 엑시 타이밍 큰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물량은 언제 매수된 물량이니까요. 이 FTX 공포 와중에 매수된 물량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물량이거든요. 이 물량. 연식으로는 대략 한 6개월, 최근 2, 3개월 내에 매수된 물량인데 역시 이 물량이 언제 움직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제 이것도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연식이 쌓이겠죠. 이름표가 다 붙어질 것 같은데 네. 결국 지금 제일 매매를 잘하는 애가 뭐냐면 얘예요. 예. 이때 이 FTX 때 물량 잡은 애. 네. 많이는 안 팔았어요. 네. 수준이 몇 개 수준이냐면 대략 2,000개 정도 되고 이때 한 2,000개 정도 들어왔고 아주 많은 양은 아니죠. 이때는 약간 2,000개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볼까요? 이때 대략 한 1,500개 정도 될 것 같고 이때는 정확히 한 2,000개 정도 되네요. 그럼 딱 셀더 뉴스 했죠. 이때 ETF 통과된다라는 소식 들려왔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태 터지고 다시 한번 정고점 73,000달러 등반했을 때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물량이 10,000개가 넘어가는 수준이다. 그럼 왜냐하면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이 최소 40만 개예요. 네. 40만 개 중에 2,000개 들어온 거면 이제 간의 기별이 안 가는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은 되게 운전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까지 들어올리는 운전수다 보니까 되게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일평균 혹은 주평균 10,000개 이상의 물량을 거래소로 집어넣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엑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얘네들 언제 파는지 보세요. 네. 요때 보세요. 요때. 네. 딱 부처금 터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매도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고점 돌파 나올 때 2만 달러 돌파 나올 때 한번 매도를 하죠. 네. 얘네들이 제일 매매를 잘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 미스터 백 지갑 있죠. 어피트 콜드 월렛. 걔 지갑이 언제 생성이 됐냐면 언제 생성이 되고 언제부터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겨울에 만들어졌어요. 걔가 언제 물량 팔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그리고 그 물량이 뭐 많이는 안 팔아요. 걔도 뭐 팔아봤자 뭐 100개 혹은 1000개 이렇게밖에 안 파는데 걔가 물량 팔고 나서 스타트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네. 좀 보이는 게 있으실 겁니다. 네. 분명히. 걔가 딱 지금 지갑 연식이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된 지갑이거든요. 즉 FTX 빔 사태 터지고 비트코인이 15,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부터 해서 매수한 애들이거든요. 제일 영리한 애들, 사실상 이 시장을 움직이고 주무르고 있는 운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올드홀더가 있어요. 네. 대리기사 쓰지 직접 운전은 안 하죠. 네. 뭐 더 얘기하다 보니까 또 뭐 쓸데기 없는 얘기가 많아졌는데 오늘 방송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불안한 구석이 하나 있다는 게 뭐냐면 이 OTC 밸런스가 실은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게 지금 여기까지 딱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대략 이게 근데 만약에 10,000개가 넘어간다 혹은 10만 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 10,000개가 아니고 10만 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59개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살짝 빠졌는데 54K 정도까지 이게 지금 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이틀 정도 느리니까. 근데 이게 조금 빠져야 돼요. 네. 이게 조금 이제 좀 찜찜한 구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찜찜한 구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장내에서 저렇게 시장가로 긁을 정도면 OTC에서도 분명히 꽤나 강한 매수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날 이더리움 ETF도 그렇고 비트코인 ETF로 꽤 큰 자금의 순유입이 있었죠. 네. 걔네들은 다 OTC에서 물량을 때우기 때문에 네.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번 상승을 조금 의구심을 갖고 바라볼 필요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입니다. 뭐 다 좋은데 이게 조금 이제 약간 걸리적거리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